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성교육과 효의 관계, 그다음에 효 패러다임의 문제를 인성교육 8대 덕목과 핵심 가치 적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주치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인성교육 8대 핵심 가치 덕목이라고 하면서 효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효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고 2019년도에 나온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아 인성교육 덕목은 이제 효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풀어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라든지 용어에 있어서 인성과 인간성의 차이를 선생님들이 잘 구분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인성교육과 효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성이라는 용어가 학술에서 심리학이나 윤리, 교육, 철학과 다르고 종교적 입장에서도 다르고 문화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고요. 인성교육 8대 덕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함양 영역이냐 인간성 함양 영역이냐,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성 함양 영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인성 함양 영역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의 그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효와 인성교육 관계는 저는 이제 이 물과 고기 관계다. 또 바람과 구름의 만남이다. 친친의 가까운 사람끼리 잘 지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된다. 동심원의 원리라고 우리가 호수구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 파문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인성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성교육 문헌에는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까 주치의부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효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효경 첫 문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이렇게 효덕지 뭐냐 교지 속에 생겨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현상과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이제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의 3요소가 이제 리더와 팔로워와 상황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문제가 있고 이 상위 리더, 교감, 교장, 교육장, 교육감, 또 학부모, 각종 법률 이런 이 상황 요인이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의 과연 훈육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교육과 훈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면 훈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다 빼앗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을 좀 제가 오래 했는데요. 이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하면서 저는 무사고 부대를 육성을 해서 군대생활 평탄하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훈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오는 병사들이 자기 20년사를 읽어보면 아버지 직업이 뭐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형제들은 어떻고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는가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모들과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안정된 군대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업 중에 말다툼하다가 A가 B를 때릴 때 아동학대법에 걸리지 않고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교사들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만요. 실제 상황도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100년대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의 학부모들은 30년, 40년 전에는 다 이들이 학생이었거든요. 제 딸아이가 이제 큰애가 45이고 둘째가 43이고 막내가 41예요. 딸만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아빠가 이런 지금 인성교육과 효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 딸들이 그래 아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들끼리 땀을 때리도록 시켰대요. 선생님들이 수석 들어가서 이마를 찍어가지고 꿰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때로 보면 학생인권보호법이라든지 뭐 학생 뭐죠? 아동학대 방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아빠 그때는 스승의 날도 없애도록 한 게 그렇잖아. 그때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권한이 너무 축소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이 허용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도덕경에 보면 이 백성 중에서 이익이, 이 재주가, 인성은 안 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면 이 국가가 곤란해지고, 이 법령 자창 도적다유, 이 법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도덕이 더 많아진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식인들일수록 불효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대학교 교수가 논문을 썼어요. 그다음에 많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효를 많이 한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이 과연 현주소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사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뭐 아까 저를 교수로 소개했지만 지금은 제 교수는 아니고, 일테면 제가 충남 보령에서 이제 11남매 중에서 10번째로, 어머니가 12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15살에 홀레 올리시고 저를 40살에 나셨는데,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제 동생을 44세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제 효를 공부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안병욱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안병욱 교수님이 그 좌우명이 성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실은 도덕 기초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이 정의를 하신 거 보고, 제가 그때부터 노트를 사거나 책을 사면 거기에 항상 성실, 도덕 기초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쓴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머니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니까 유식하진 않으셨지만 그 삶의 지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뭐 논을 메고 밭을 메고 할 때 그때 해주신 말씀이 줄이면 성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야간고등학교를 이제 4년을 다녔는데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사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산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하면서 한국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양구에 가면은 인문학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안병옥 교수님하고 김영석 교수님을 유품 정리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나라 철학 삼총사 하면 김태길 교수님까지 세 분이 동갑이면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과 살아계신데, 이분 안병옥 교수님하고 김영석 교수님이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구군에서 이걸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간 이유는 그 안병옥 교수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그분께 인사도 하고 저의 삶을 다시 다짐하기 위해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은 가치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성실이라는 가치를 제가 지향한 것이, 제가 32살에 중령을 달고 대대장을 나갔거든요. 이건 저 자랑이 아니고, 육사를 나오면 1차의 진급을 계속 오면 34살에 중령을 달고 대대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32살에 중령을 달고 대대장을 나간 것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지향적 삶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장을 할 때 그 사단장님께서 생일 선물을 주신 게 89년도 12월 12일 날 주신 건데, 이분이 생일 선물로 저한테 목민심서를 생일 선물로 주셔가지고, 사단장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 국방대학교 교수할 때 다산 정의학용의 공직자리 드시고 강의할 때 기본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누구한테 읽게 하고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것이 인성교육과도 대단히 관련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뭐 우리 딸들은 절대 아빠 이 사진 좀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의 가족이 저의 큰 에너지거든요. 이 가족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효에 대한 책을 좀 몇 권을 썼어요. 효 패러다임에 대한 책이고, 효 교육론, 효 리더십론, 효 인성교육론인데, 효가 바탕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쓴 게 이제 다산 정량의 복민 리더십인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지금 인성교육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조선왕조 시대 500년 동안 잘못 전달된 공자맹자의 정신이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주자의 그 성리학, 성증리 사상이 우리한테 오면서 좀 잘못 인식되고 또 뭐 비춰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존여비 뭐 칠거지약 삼성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공자맹자상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한테 잘못 전달된 게 많거든요. 그것을 다산 정량 선생님은 이 주자는 성품은 하늘에서 이치대로 그대로 하늘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랬지만 다산은 사람의 성품은 기호, 좋아하는 쪽으로 발전돼 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자를 대하더라도 그 제자가 가지고 성품에 얘가 뭐를 좋아하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 토마스 리코나가 이걸 인격교육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 덕을 가르침으로써 인격을 형성하려는 의도적 노력이다 그랬거든요. 덕을.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효덕 지거냐, 효는 덕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위로 하는 효도 개념입니까? 윗사람이 아래로 하는 내리사랑 개념입니까? 이 내리사랑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효를 원리효도 개념으로 보면서 아이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인성교육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을 자설, 다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글자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인간성은 인간의 성품입니다. 이게 사이간자가 들어가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자라는 게 인도할 교자에다 회초리 칠 복자를 결합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회초리라고 저는 여기서 보지만, 그래도 사랑의 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육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 돌아 나올 돌자,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돌아 나오려면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다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얼마나 상통이 심합니까? 그래서 아이의 몸이 돌아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를 육자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보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인간성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사람으로 작용할 때는 이건 인성이고 인간으로 작용할 때는 이게 인간성이거든요. 인성교육 학술적 관점도 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로 보고 철학이나 윤리학, 교육학에서는 캐릭터로 보거든요. 그 개인적, 성적 특성으로 보느냐, 도덕적 특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의 방향이나 이 내용이라든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종교적 관점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뭐 이것은 뭐 제가 짧게 설명해서 이것이 종교적 관점으로 다 이렇다라고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그 주도한 사람이 정의와 국회의장이었고 정병구 국회의원이 했고, 거기에 교수로 참여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윤리학과의 정창훈 교수님이 참여를 했어요. 이런 모든 법이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면 이 국립공론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성교육의 지금 진흥법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교육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가정이 바로 쓰지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님이나 정병국 국회의장 이분들 국회의원이 다 그만두고 이제 떠나니까 이것이 전부 이것이 그분들은 처음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교육을 우선 중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손을 대려고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인성교육의 논리를 이치에 맞게 과정을 이끌고 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어렵겠지만 또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사람은 누구나 이 이마 뒤에 거울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본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오래 효과를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자식이 대학생이 되면 부모들은 손 놓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보다는 이 대학생 때 더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이시영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 가야 되고 그러려면 핵심 가치가 어떻게 작용이 되겠느냐. 아까 주최부 위원장님 말씀이 많이 하셨는데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효와 예와 정직을 빼고 인성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뉴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본보기를 어떤 경우라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치장적 삶을 되기 때문에 이게 체화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사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학교 가면 사람이 돼야 되고 군대는 가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많이 죽이느냐라는 게 군대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곳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교 가면 사람 된다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굉장히 교육 분야에 좀 되돌아봐야 되고 인성교육을 과정을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의 구성 요소고 지정의 행은 가치의 구성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게 아는 걸 알아야 되느냐. 요즘에 지하철 막말람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20대 된 아이들이 80대 된 노인들한테 야마 너 네 자리로 가 이렇게 욕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로석에 앉아야지 왜 니들이 내 자리 뺏어 있는 거야 나쁜 놈 막 하면서 사정없이 욕을 해요. 그래도 40, 50대 된 부모들이 야 너 노인한테 그래 욕을 못 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죠. 공면당하기 싫으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남성이 얘기하려고 하면은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마 여보 그럼 저쪽 하는 걸 끌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삶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뭐 주치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정의 여기서 이제 사실 효자 가문에서 효자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낌과 다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육자 영역은 알려주고 느끼게만 해야지 행동을 너무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다짐과 행동은 이게 교육자가 강요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의 본보기와 이 경외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학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교육이 전달되기 어렵거든요. 그 논어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청지라는 용어와 시지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교육은 보여줘서 알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들려줘서만 알게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성함양은 부모와 스승에 대한 이 경외심, 이 좋은 의미의 서열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군에서 인성교육이 되는 이유는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